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날선 이용 스타트 이어서 볼게요. 여기 한번 이어서 보고 이제 딱 한 장 남았어요. 조합이 생각보다 몇 장 안 돼. 양 자체가 오히려 경우의 수가 제일 많고요. 제일 첫 번째가 순열과 조합은 좀 나올 만한 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해보시면 맨날 걔가 나오니까 나중에는 이제 좀 그냥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 가보시면 114쪽, 115쪽 두 페이지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위에다가 필기 하나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이 두 페이지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고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유형 21번 써있잖아. 그리고 다음 장에 22번, 그 다음 장에 23번 써있는데 자, 21번부터 23번까지는요 사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뭐가 나와요? 직선, 삼각형, 그리고 사각형 나오잖아. 자, 결론입니다. 기본적으로 도형 관련 문제들은요 값이나 순열 문제일까요? 조합 문제일까요? 다시 말하면 순서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여러분 직선이란 말을 중1 때 한 번 더 배워요. 그렇지? 직선이 뭐냐면요 이렇게 두 점이 있으면 물론 이제 우리 어른들은 딱히 구분 안 하지만 여기 직선이지. 혹시 기억나? 자, 막간을 이용해서 자, 요거 우주야. 요게 뭔지 아세요? 성분이라고 그러고요. 혹시 가은아,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이 말을 기억 안 나나요, 여러분들? 이게 반직선이라고 불러요. 이런 종류를 배우잖아. 근데 이번 페이지는 자, 보시면 직선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선은요 사실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 색깔 한 개가 아쉬워.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사실은 이게 어쩌면 저기 유형책에 있는 그런 문제로 바뀔 수 있는데 자, 선에는 세 종류가 있잖아. 직선, 선분, 반직선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 중에서 순서가 안 중요한 게 누구게요? 자, 직선은 순서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다시 말하면 직선 AB랑 직선 BA는 어때요? 똑같은 말이지. 그렇지. 선분은 순서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이것도 안 중요하지. 선분 AB랑 선분 BA는 같은 말이잖아. 근데 반직선은요? 순서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해요. 반직선 AB는 시작하는 게 A부터 B까지고요. 반직선 BA는 이거란 말이야. 듣기 마. 그래서 이제 여기가 콜라보가 된다는 거야. 이런 도형도 이제 순서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필기하는 필기하는 문제. 일단 여기 보시면 직선이 나와 있는데 자, 필기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직선과 선분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아는 조합 문제입니다. 자,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서가 안 중요해요. 근데 가끔 어려워지면 아마 분명히 이 문제를 조만간 보게 될 겁니다. 반직선을 물어보면 이거는 순열 문제입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반직선 AB랑 반직선 BA는 다른 겁니다. 이해돼? 자, 이게 순열 문제라고요. 자, 어쨌든 자, 이번 두 페이지는 도형 관련 문제고 직선은 결론적으로 순서가 안 중요해서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자,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삼각형이 나오잖아. 자, 나오나 삼각형은 순서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삼각형 ABC랑 삼각형 CBA랑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잖아. 즉 조합 문제야. 조합 문제. 사각형도 어때요? 순서가 안 중요해. 그렇잖아. 물론 저희가 이제 같은 말이지만 보통 이렇게 권장하죠. 쓸 때는. 어쨌든 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번 시험에서 뭔가 도형이 나온다. 사실상 거의 조합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번 문제를 볼게요. 막상 문제는 쉬워요. 자, 예를 들어 자 133번 첫 문제니까 그림 읽어 볼까요? 자, 135번 보겠습니다. 어쩌면 위에 두 문제는 지금 이런 그림 대신에 말로 설명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네가 한번 세봐라. 자, 135번 문제 가장 심플한 문제예요. 하지만 가장 클래식한 문제입니다. 자, 읽어보실래요? 자, 이번 페이지는 어쩌면 이제 뭐 도형 관련 페이지가 되고 조합 문제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그럼 이해했다면 얘나야 얘는 정답 기호로 말하면 뭘까요? 8개의 점이 있는데 점을 이어가지고 직선 만들겠대요. 자, 여러분들 이거 필기해드려요? 기본적으로 직선 만들 때는 점이 몇 개 필요하다?
점이 2개 필요하잖아요. 즉 여러분 점 2개를 뽑아줘야지 직선 만들겠지. 그거를 식으로 쓰면 돼요. 8개 중에서 2개를 뽑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식을 쓴다고요? 순서가 안 중요하니까. 니네가 이렇게 뽑으나 이렇게 뽑으나 똑같은 직선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이 문제가 반직선의 개수였다면 8p가 맞겠죠. 반직선 수가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접근하라는 거야. 여기는. 그렇게 안 하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 일렬로라든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 사실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야. 순서를 하고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새로운 문제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순서를 물어봐. 물론 첫 번째는 그냥 세만한지 그냥 경우의 수 문제인지 그게 안 되면 뭔가 수열 아니면 조합 중 하나일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자 이제 여기도 그럼 뭔가 실제 시험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자 136번 별표 하나 칠게요. 얘는 교과서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없는 책이 없습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보통 도형 관련 문제는 조합 문제인데 소위 이제 보정을 좀 해야 될 때가 존재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이 문제 읽어보실래요? 자, 비슷한 상황이야. 이렇게 이제 그림이 나와 있고 8개의 점이 있는데 점을 잘 이어가지고 직선을 만들 거예요. 몇 개니? 그런 문제인데 자, 한번 물어볼까요? 방금 문제를 풀고 온 친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쌤, 직선 만들 때 점 2개 필요하니까 8C 아닌가요? 자, 갑이나 이렇게 끝내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이 문제는. 자, 어디가 함정 라인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제 어쩌면 이제 문제마다 그런 함정 라인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정을 해야 됩니다. 자, 요 라인은요, 뭐가 함정이에요? 너네가 여기서는요, 어떻게 뽑든 간에 뭐가 나와? 똑같은 직선이 나와요. 다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뽑아도 직선 한 개잖아요. 이렇게 뽑아도 뭐야? 한 개인데 지금 여기 안에는 저거를 지금 다르게 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부터 도형 파트는 아마 시험 문제 이게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보정을 요구하네. 지금부터 어떻게 하자? 전략을 세워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쓸까 봤는데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여기 점 4개 있잖아. 이 점 4개에서 2개 뽑는 걸 다 빼봐 일단. 여기는 지금 함정 라인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도형 파트는 보통 이런 함정들을 분명히 건드릴 겁니다. 뭔가 그냥 쓰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정답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빼기로 끝나면 뭐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지금 여기가 지금 다 나갔지. 여기 세는 게. 근데 뭐는 해줘야 돼? 딱 한 번은 세줘야 되거든. 직선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로 보정하는 보통 이런 느낌을 많이 써요. 이 문제. 다시. 자, 이 문제는 그러니까 어쩌면 전략은 이거야. 보통 처음에는 그냥 셉니다. 뇌를 비우고 그냥 뭐 할 시간 아닌가? 직선이니까. 근데 잘 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뭐 세면 안 되거나 혹은 이렇게 세면 막 여러 번 세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림마다. 그때는 이제 그걸 빼줬다가 특히 직선 관련 문제는 하나는 더 해줘야 돼. 한 번은 세야 됩니다. 뭔가 이런 전략을 꼭 기억하세요. 유명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내려가서 한번 연습해 볼까요? 그럼 예를 들어 137번은 어떻게 풀면 될까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페이지는 직선 관련 내용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읽어보시면 점 몇 개 주고 직선 만들 건데 몇 개 있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노가다 괜찮아. 노가다 해보면 다 그거 보세요. 시간 많으면. 근데 내가 알기로 매년 이제 막 수능 때마다 막 인터넷 그런 짤이 돌아요. 어떤 친구가 수학을 포기했는데 열심히 센 거야. 한 바닥에 걸쳐가지고. 근데 틀려 보통. 왜 하나 빼먹잖아요 보통.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셀 거면 잘 세세요. 괜히 시간 낭비해서 틀리지 말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제 도형 관련 문제는 조합 문제입니다. 순서가 안 중요하고. 조합 문제인데 이제 이런 보정이 필요할 때가 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전략이 이거야. 처음에는 그냥 세는데 혹시 뭐 뺄만한 게 있으면 빼주는 거예요.
특히 직선이 마지막에 꼭 한 개는 더 해줘야 돼. 다 빼면 안 돼요. 직선이니까. 자, 한번 해볼 건데 혹시 정답 나온 친구 있나? 준영이 얼마 나왔어? 14. 오, 14개. 혹시 14개 나온 친구 있어요? 각인 나왔어? 자, 한번 그러면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위에 점 3개, 밑에 4개, 총 7개가 있고요. 자, 문제에서 뭐를 만들겠다? 서로 다른 걸로, 즉 중복되는 건 한 번만 세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걸로 직선 만들 거야. 자, 시간 많으시면 너가 해봐.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자, 지금부터 이 문제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좀 짜임새가 정해져 있긴 해. 일단 직선이니까 점 2개 필요하잖아요. 7, 12. 점 7개 중에서 2개를 뽑아만 주면 조합 문제입니다. 순서가 안 중요해요. 직선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잘 봐봐. 이러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크게 두 포인트가 있어요. 요 라인. 요 라인은 그냥 보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요 라인은요. 일단은 자, 빼기 3시 뜻이 뭐냐면 일단은 다 빼줍니다. 일단은 헷갈리 다 나가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만 끝내면 안 되고 뭐를 한 개는 더 해줘야 돼. 직선이 한 개는 있잖아. 다 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보시면 점 4개 있잖아. 얘도 일단은 다 빼세요. 그래서 다 빼라는 거 다 나가. 대신 한 개는 더 해줘야 돼요. 한 번은 세야 되거든. 뭔가 이런 식의 전략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이제 이런 느낌을 살리며 사실상 뭐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다 가능합니다. 자,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그럼 예를 들어 139번 풀어보실래요? 사실 이런 걸 같이 봐야죠. 뭐 이게 다른 건가? 삼각형 만드는 것도 어쨌든 조합 문제라는 거예요. 순서가 안 중요하잖아. 자, 139, 140 둘 다 해볼게요. 이제 한번 또 비교해봐. 아까랑 비슷한 느낌이죠? 비슷한 느낌인데 140번 풀 때는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돼. 이번엔 삼각형이야. 상황이 약간 다르니까 보정을 하더라도 약간 다르게 보정해야 됩니다. 제가 앞으로 여기 파트 할 때는 보정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뭔가 이제 그냥 쓴 다음에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다음에 뭔가 뭐 나누기 뭘 하던가 뭐 빼기 뭔가를 해야 되죠. 자,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39번 문제는요, 이렇게 이제 원 위에 8개가 있고 3개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개수 구해봐라. 자, 일단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그냥 셉니다. 그냥 셉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번 그림은 가을아,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 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너네 그냥 아무거나 찍어도 삼각형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정답입니다. 어쩌면 이해돼? 근데 밑에 있는 문제는 자, 이번에는 점이 9개 있어요. 5개, 4개. 자, 역시나 삼각형 만드는 문제나 이렇게 해버리면요, 요거는 문제가 생기게 안 생기게. 저 몇 개 찍어봐. 그러면 이제 뭔가 이러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여기 안에는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어디가 생긴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림이 유명한 그림이야. 이거 가지고 다 물어볼 수 있거든요.
삼각형이든 직선이든 사각형이 다 물어봅니다. 이 그림으로. 자, 여기가 문제가 돼요. 그렇지? 즉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세 개를 다 뽑아버리면 이거는 삼각형이 아니야. 그냥 아니지. 그렇지? 그래서 이 문제는요. 자, 주의하세요. 왼쪽과 다른 점이 자, 플러스 1을 하게 안 하게. 안 합니다. 그냥 빼줘야 돼요. 자, 방금 전 페이지는 왜 플러스 1을 낼게요? 직선은 한 번은 세줘야 되거든. 근데 요 라인은요. 그냥 삼각형이 못 만들어져요. 그냥 빼기만 하겠다는 거야. 차이점 이해돼? 자, 한 번 더. 자, 요 라인도 마찬가지야. 요 라인에서 세 개를 뽑잖아요. 이거는 삼각형이 아니야, 그냥. 뭐 더하기 1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얘는 삼각형이 아니니까요.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정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뭐 직선이든 삼각형이든 일단 조합 관련 문제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자 143번 되겠습니다. 자, 뭐 이제 여기 책에서는 마지막 조합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여러분 시험 범위예요. 자, 사각형. 그리고 어쩌면 제가 지금 쓰는 이 전략은요. 여기에 오늘 처음에 한 적어도스러운 방법이에요. 전체에서 내주는 거잖아요. 바깥쪽을. 그렇지. 근데 이 143번은 어떨까요? 사각형. 그러니까 풀이가 한 가지가 아니야. 사실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봐. 이걸 사각형 만들어야 돼. 어떡하지? 자, 30초 후에 한번 같이 볼게요. 얘도 뭐 빼기 보정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사각형 쪽은 그렇게 하면요 보정할 게 좀 많아요. 이게 좀 소위 예외가 많아.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어쩌면 지금 저희가 푸는 도형 관련 전략은요 전체에서 바깥쪽을 빼주는 쪽이거든요. 필요 없는 것들만. 이게 약간 적어도스러운 방법인데 사각형은 오히려 직접 세는 게 빨라요. 자, 한번 이 말의 뜻을 이해해봐.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저는 여러분 계산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꼭 숙제할 때 계산을 많이 해보세요. 막상 시험 때 계산이 안 돼요. 저처럼 하시면. 알겠지? 자, 얘도 만약에 자, 한번 풀어보자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걸 한번 해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자, 예를 들어 일단 9개가 있잖아. 사각형은요, 점 몇 개 필요해요? 4개 필요하니까 그냥 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간단히 필기하자면 전체를 센 거예요. 그냥 전체가 이만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해줘야 돼? 뭔가 이제 이거를 세면 안 되거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다 빼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을요, 요 4개 중에서 4개를 뽑으면 이거는 사각형이 아니에요. 빼주겠습니다. 다시 요 5개 중에서 4개를 뽑으면요 사각형이 아닙니다. 즉 여러분들이 얘는 아니기 때문에 빼주기만 해야 돼. 뭐 더하기를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더 있게 없게. 자, 그 사실은 이 방법이 어쩌면 얘한테 비춥니다. 보정할 게 많아져. 오히려 이제 배꼽이 커요. 얘는 지금 뺄 게 더 많아. 모두 빼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점을요. 자, 지울게요. 얘는. 예를 들어 점을 여러분들 요렇게 하면요. 이거 뭐 돼요? 삼각형이에요. 이것도 빼줘야 됩니다. 어떻게? 밑에 3개, 위에 하나 또는 위에 3개, 밑에 하나는 또 이것도 아니야. 내가 싫은 거야. 자,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됐어요? 그렇죠? 위에 4점 중에서 1개를 뽑고 밑에 5줄 중에서 1개를 뽑은 것도 빼줘야 됩니다. 이게 아까 저희가 쉬는 시간 전에 했던 그 문제 기억나? 남자 4명 중에 2명 뽑고 뭐 그런 느낌인 거야. 이거 싫다는 거야. 이거는 삼각형이거든요. 근데 귀찮은 게 이렇게 또 있잖아. 위에 4개 중에서 3개를 뽑고 밑에 5개도 하나를 뽑으면 이거 삼각형이거든요. 뒤집어져 있는. 이렇게 하면 정답이 나오네요. 근데 뭔가 세야지. 뭔가 느낌 와. 지금 어차피 이 방법은 오늘 제가 처음 설명드린 적어도라는 그런 느낌을 푼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전까지만 해도 이게 되게 좋았거든. 뺄 게 몇 개 없을 때는.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너무 피곤하니까 자 그냥 원래 풀이로 가겠습니다. 직접 세볼게요. 직접 사각형을 그린다고 치고 세는 게 훨씬 빠른 문제예요. 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두 번째 풀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각형 라인은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이 느낌을 더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요, 느낌이 안 오면 너네가 한번 간단히 그려봐. 여러분, 이런 거 같아요, 사각형? 몇 개 한번 그려보시면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즉, 사각형을 만드시려면 위에 4개 중에서 몇 개 필요한 줄 아세요? 무조건 2개는 필요해요. 즉 4개 중에서 2개를 뽑고요. 밑에 5개 중에서 2개를 뽑아주면 얘네들이 뭘 만들어요? 사각형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같은 식이 납니다. 어쩌면 이 첫 번째 풀이가 오늘 설명드린 적어도 풀이에요. 근데 방금 본 것처럼 삼각형까지는 적어도스러운 이런 풀이가 좋아요. 뺄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 경험상 사각형부터는 그냥 세세요. 이게 훨씬 빠릅니다. 제가 앞에도 이렇게 가능했어요. 가능했죠. 삼각형도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위에서 점 하나, 밑에서 점 뭐 2개 이렇게. 근데 이제 걔는 그러면 이제 그걸 두어내줘야 돼. 그런 의미에서.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필기해 보세요. 자, 도형은 조합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히 이제 이런 그림들 나오면 뭔가 있다는 거야. 뭔가 그냥 세면 안 됩니다. 잘 피해 가던가 이렇게. 아니면 사각형 바로 세던가 이렇게 둘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있는 문제 별표 하나 칠게요. 아주 유명한 또 역시나 교과서에 들어있는 문제입니다. 뭐 사실 유명한 문제는 시험 출제 1순위니까 한번 이해를 해볼게. 자, 읽어보실래요? 근데 힌트는 어쩌면 방금 푼 요런 느낌으로 풀면 돼요. 요런 느낌으로. 자, 지금 여기 그림 안에 여러분들 평행사변형 보이세요? 좀 많잖아.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잖아요. 그거 총 몇 개기?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셀만해. 솔직히 말하면 좀 노가다도 괜찮다고 봐요. 노가다를 하실 거면 잘 하시라는 거예요. 괜히 한두 개 빼먹지 말고. 저희가 첫날에 그거 했잖아. 경우의 수 할 때 필기 다 있을 거예요. 그냥 셀만하면 세라. 실제로 제가 지난 시간에 자연수 만들기는 수녀를 안 씁니다. 저는요. 힘들어요. 근데 오늘 조합은 다 조합을 쓰세요. 이게 편합니다. 쓸 줄만 알면. 숙제 열심히 하세요. 오늘 학원 날에 성적 안 나와. 나오면 그 학원 가세요. 자, 한번 같이 볼 건데,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해를 해봐.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안에 소위 평행사변형 보이세요? 많아요. 사이즈별로, 사이즈별로. 예를 들어 몇 개 티를 내볼까요? 자, 여러분 요거 평행사변형 맞아요? 자, 일단은 평행사변형이 뭔데요? 평행선으로 둘러싸인 그런 삼각형입니다. 중2 때 배웁니다. 원리 가면 초등학생 때. 자, 이런 거. 근데 더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이것도 평행사변형 아니야? 그치?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 조금 더 큰 사이즈. 이거를 셀 거면 다 세시라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근데 그 정답 복합 60개거든요. 자신 있어 하시면 돼요. 난 자신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질문입니다. 얘네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식 만들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요, 좀 이렇게 뭔가 있어요. 그냥 세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공통점이 있잖아. 자, 여기 제가 표시한 3가지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쟤네들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공통적인 걸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결론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빨간 색깔 보시면요. 이 빨간 색깔을 자, 티해 볼게요. 요 선 2개랑 요 선 2개로 만든 거 맞아요? 이해돼? 이렇게 만들었네요. 자, 여기 있는 파란 색깔은 요 선 2개랑 요 선 2개로 만든 거 맞아요? 그렇죠. 자, 여기 있는 검정 색깔은 요 선 2개랑 요 선 2개로 만든 거 맞아요? 제가 딱 3번 보여드렸는데 결국 공통점은 뭐다? 평행사변형은 자, 지우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은 자, 지금 여러분들 세로선이 몇 개 있어요? 세로선이 4개 있잖아. 이 4개 중에서 몇 개가 필요해요? 일단 아무거나 2개가 필요합니다. 뽑아보세요.
자, 유명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두 개 아무거나 소비하는 거야. 그리고 가로선이 5개 있잖아. 이 중에서 아무거나 2개가 만나서 반 세트가 돼가지고 만든 거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라는 게서 이렇게 붙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꼭 기억하세요. 교과서에 나오고 유명한 문제니까. 다시. 자, 이번 문제는 평행사변형 개수인데, 자, 얘는 약간 방금 위에 있던 104에서가 비슷한 느낌이야. 이제 그 얘네들의 중비물리가 세는 거예요. 조합으로. 그래서 몇 개 그려보시면 공통적으로 세로선 2개랑 가로선 2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딱 뽑아오시면 그게 만나가지고 뭘 만든다? 얘를 만들겠죠. 그래서 이 전략을 세울 줄 알면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 자, 날선 이용 스타트는 자, 숙제 말씀드릴게요. 그 뒤에 119까지 다 풀어보세요. 여기 몇 장 안 되고 이게 쉬운 책이니까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페이지는 애초에 이 책이 쉬운 책이라서 뭐 얘도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전부 다 나오고 있으니까 딱 이제 보자마자 여기는 보자마자 뭔가 전략을 떠올릴 줄 알아야 돼요. 이유 나왔는데 시험 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좀 틀리면 됩니다. 어차피 여기 다 암기 과목이야. 키워드별, 상황별 다 전략이 있어요 이미. 아시겠죠? 체크해 보시면 되고. 자, 유형책 가봐. 자, 일단은 남은 시간에 유형책 가서 지난번 숙제가 아마 791번까지였는데 여기 혹시 몰랐던 친구는 적어도 문제 한 번 더 이해해봐. 알겠지? 자, 유형 10번부터가 조합 관련 문제들이고요. 자, 이번 유형 10번은 지난번에 이어서 어떤 간단한 계산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한번 얘는 집에 가서 풀어보시고 오세요. 아시겠죠? 한번 풀어보시고 오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하자. 유형 11번이지. 이거 빼드릴게요. 자, 유형 11번은 일단 아까 제가 말했지만 여기 파트는 일단 증명 문제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공식적으로 빼드릴 건데, 근데 이제 후회하실까봐 선생님 이거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자, 사실 아이디어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증명하는 거냐면, 자, 물어볼까요? 제가 이제 비율을 되게 좋아해요. 자, 나오나 이것도 똑같나요? 어떻게 알아요? 이거 계산해서 얘랑 뭐 하면 돼요? 똑같은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얘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번 문제는 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안 나올 것 같아요, 시험에. 자, 어떻게 하냐면요. 근데 혹시 학교에서 이걸 좀 진지하게 막 했다, 그러니까 진지하단 말을 선생님이 막 강조하고 몇 번 해보래. 그러면 이제 해봐야겠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일단 넘어가자는 거야. 알겠지? 얘를 봐봐. 지금 우리가 보일 게 얘랑 결론 얘랑 같은 거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일단 여러분 먼저 얘를 한번 가지고 놀아봐. 예를 들어 빠르게 해볼까요? 얘가 오늘 배운 건데 R팩분의 NPR이지.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관련 공식 중에 뭐가 있냐면 뭐 이런 게 있어요. R팩을 눌러갈게요. 이렇게 자, 써놓을게. 그리고 자 오른쪽 볼게요. 이제 얘를 또 한번 가지고 놀아봐. 지금 뭐 하자는 거냐면 그냥 같은 모양 나면 끝나는 거예요. 같은 모양 나면 같은 거잖아. 아니 실제 해석이 그렇게 보이는 것을 그냥 같은 모양 만들어서 보이면 주는 거야. 같다는 거예요. 자, 얘 한번 놀아볼까요? n 곱하기 자 요것도 오늘 공식 배웠죠. r 빼기 1팩분의 자 n 빼기 1 p r 빼기 1이잖아요. 요게 공식이야. 여기 길지만 그냥 하나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자 얘를 여러분들이 자 요거 한번 지난번에 공식을 배웠는데 계산해 보시면 자, 얘는 그대로 쓸게요. 자, 얘가 요거 두 개를 뺀 게 분모라거든요. 분의 요게 분자라거든요. 딱 이거야. 요거야. 여기까지 끊고 살짝 비교해 보자는 거야. 뭔가 이제 비슷한 모양을 만들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리고 자 보시면 느낌 오세요? 잘 보세요. 여기 지금 n 곱하기 있지. 이 n 곱하기를 여러분들이 얘랑 합칠 수가 있어요. 요거 두 개 합치면 뭐가 되게요? 요게 n팩이 돼요. 왜? 팩토리얼은 여기로 좀 내려가는 거잖아. 근데 n 빼기 바로 앞에 n이 있단 말이야.
두 개를 합치면 n팩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합쳐서 이제 이 모양과 똑같이 만들면 끝나는 문제라고요. 사실 이 문제가. 대충. 자, n팩 만들었고요. 그 다음 자, 남은 개는 지금 여기잖아. 지금 여기 남았잖아요. 딱 같이. 근데 봐봐. R 곱하기 R팩은 여러분들, 자, R 곱하기 R 빼기 쭉 내려가는 거잖아.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되고요? 요게 얘가 돼요. R 빼기 1팩. R한 개가 약분된 거잖아요. 얘랑 얘랑 만나서. 그래서 얘가 이렇게 두 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여기 있잖아요. 같다는 거 사실은. 같은 모양이야. 같은 거고, 사실은 뭐 얘는 딱 봐도 알겠지만, 그나마 나온다면 다음 장처럼 빈칸이 나올 건데, 실제로 그 빈칸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떤 계산을 이용해서 정말 이 두 식이 이제 같은 모양이 나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당장은 아시겠죠? 자, 한번 넘어가시면 되고, 다음 장 가봐. 자, 어쨌든 여기 파트는 이런 계산보다는 실제 스토리를 주고 뭐 그런 걸 푸는 게 메인입니다. 아시겠죠? 자, 유형 12번에 798번 가봐. 자, 지금부터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물어볼 건데 식만 세워보세요. 일단 어차피 계산을 할 줄 아는 가정하에 식이라도 한번 빠르게 세워보자라는 거야. 자, 798번입니다. 자, 그냥 여러분들 이번 숙제는 조합이니까 조합이 되게 싫어요. 니네가 느껴야 돼. 시험 때는 아무도 안 알려줘. 상황을 이해해봐. 자, 이번 시에는 악수거든요. 보세요. 악수는 순서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그럼 안 중요해. 이거 이상한 게 아니잖아. 나랑 준영이 악수한 거랑 준영이랑 같은 말이잖아, 사실은. 그래서 악수도 보통 유명한 조합 관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악수를 했는데 총 횟수가 55번이었다. 몇 명 모였니? 자, 그런 문제 맞아요? 그럼 지금부터 보통 수학에서는 마지막에 묻는 거를 문자를 드니까 예를 들어 n명이라고 칠게요. 즉 이게 어쩌면 전체겠죠. 즉 이번 문제는 소위 왔다 갔다 문제야. 경우의 수를 주고 전체를 모르겠대요. 식을 나오나 어떻게 세우면 되게요? 그렇죠. NC가 55다. 이렇게 식 세우면 되겠죠. 악수는 두 명이 사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n명 중에서 두 명 나와봐 라고 하는데 왜 C를 쓴다고요? 순서가 안 중요하니까. 그래서 C 쓴 게 55다.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 위로 올라가서 800번 가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 미리 준비할 때 그나마 좀 어려운 것들은 다 좀 그나마 도와드릴게요. 물론 가끔은 시간수 못하는데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빠른 실내 하세요. 이 값은요 한 번만 오면 돼요. 한 번만. 800번입니다. 자, 15분 남았습니다. 끝까지 힘내세요. 이 문제 풀면서 이제 저희 스타트나 어떤 한 가지 중요한 또 이제 그러니까 순열만의 문제가 있고 조합만의 문제가 있잖아.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제 조합에서 보통 이교가 나오면 그것도 조합 문제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자, 읽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ABC의 쌍을 구해봐라. 자, 그런 문제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가하 조건. 아까도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아까는 A 곱하기 B가 홀수다. 뭐 그거였는데 이번에는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홀수래요. 혹시 여기서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자, 몇 개 한번 해보셔야 알 겁니다. 사실은 이제 몇 개 조합을 해보시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구나. 무슨 말? 자, 여러분들이 이제 3개를 곱해서 홀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뭐밖에 없다? 셋 다 홀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한 개가 짝수가 끼면요, 그 짝수 하나 때문에 짝수입니다. 이해돼? 즉 이런 말 나오면 이제 뭔가 주겠다는 거야. 이제 힌트를 주겠다는 거예요. A, B, C는 홀수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자, 밑에 있는 나 조건과 만나면요, A, B, C가 뭔지 몰라도 10 이하래요. 요거 두 개를 섞으면 A, B, C는 뭐 중에서 우리 지난번에 배운 집합을 써볼까요? 뭐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즉 1부터 9 중에서 무조건 목표해야 됩니다. 저런 관계라고 했잖아요. 뭐 이런 걸 이제 이야기 드리네요. 이런 관계구나.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잘 봐봐. 자, 요거 문제 여러분들 좋아요. 자, 별도 하나 칠게요. 뒤에 보면 이게 또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하나 소개드린 게 그 도형 관련 문제를 조합 문제라고 했지. 근데 또 유명한 게 뭐냐면요, 이런 부등호가 나오잖아요. 보통 이 부등호는 조합 관련 문제. 왜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 만약에 단순히 5P3 하잖아요. 5개 중에서 3개를 뽑으면 안 돼요. 왠 줄 아세요? 자, 그럼 5P3은요, 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보통 요 부등호 문제가 왜 조합이 되면 이미 뭐가 돼 있게?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봐봐, 예를 들어 내가 3, 5, 7을 뽑잖아요. 무조건 순서가 3, 5, 7이 A, B, C예요. 그래서 또 부등호는요, 이렇게 필기할까요? 보통 부등호는 뭐를 정해줘? 그냥 순서를 정해줘요. 즉 순서를 정해준다는 말은 뭐가 안 중요하다? 고로 순서가 안 중요해요. 그래서 고로 얘는 조합 문제가 돼요. 즉 쉽게 말하면 네가 뽑아만 주면 순서는 내가 정해주겠다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뒤에 넘겨가시면 이제 이 말을 제가 또 이제 안 할 건데 보시면 알 거야. 보통 부등호 문제는 조합 문제입니다. 뽑아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정답이 5P3이 아니라 5C3입니다. 이제 요 5개를 3개를 뽑잖아요. 그럼 저것도 만족되고 저거 만족되면서 이게 되는 어떤 쌍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가 800번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번 문제는 사실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이게 뒤에 계속 나올 거야. 앞으로 뭔가 부등호 나오면 순서가 정해져 있구나, 나는 뽑기만 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801번 가보겠습니다. 자, 계산해봐. 801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봐봐, 풀이가 되게 짧아. 생각보다 뭐 별로 긴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제 그게 어쨌든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뭐 그림을 그리든 상황을 이해하든 혹은 제가 드린 팁을 그냥 외우든 이해를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801번입니다.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그냥 이해를 너희가 하니? 이거 좀 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읽어보자면, 자, 지금 우리 눈앞에 화분이 10개가 쫙 날개 있습니다. 여기다가 꽃씨를 심을 거야. 뭐 어딘가 7개를 이렇게 넣으면 씨가 심기겠죠. 그리고 자, 그리고 이 말은요, 사실 이제 어쩌면 왜 나왔냐면 별 의미가 없어요. 이런 말 할 수 있잖아. 쌤, 화분 한 개에다가 씨앗 2개 넣으면 안 돼요. 그거 안 된다는 거 사실은요. 그러니까 화분 한 개에는 한 개만 넣을 수 있으면 몇 군데 몇 가지 심을 수 있니? 뭐 그 문제입니다. 정답 몇 가지일까요?
뭐 이거 아닐까요? 화분 10개 중에서 7개 뽑아주면 되겠죠. 거기 넣으면 됩니다. 그치. 그래 이번 문제는 왜 C를 쓴다? 순서 같은 게 나올 자리가 없잖아. 그냥 시간 넣으면 끝나는 거야. 뭐 넣어서 뭐 배열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쩌면 단순한 문제인데 의외로 이런 걸 어려워하더라고요. 뭔가 있나. 이해를 먼저 해봐. 아시겠죠? 다음 장 가볼게요. 그 다음 장이 유형 14번에 있는데 806번 가보자. 지금 시험 끝났는데요.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시험이 끝나도 제가 몇 번 말한 적이 있는데 궁합이 좋은 것들은 나옵니다. 예전에 배운 것 중에도. 자, 여기는 집합 관련 내용이고요.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지키면서 집합 B가 몇 개 있니? 그리고 제가 사실은 예전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원래도 우리가 기억나? 막 부분 집합 개수 관련 공식을 배웠잖아. 원래 그 공식을 이렇게 경우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요, 또 하나 설명드릴까요? 집합은 조합 문제입니다. 자, 제가 미리 예고한 대로 오늘 만약에 정 안 되면 좀 끊어갈 겁니다. 숙제를 좀 일부 줄여드릴게요. 여기 중요한 게 몇 개 있어가지고 그냥 드리기 좀 애매해. 자, 1분 지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06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뭐 집합이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A가 요거일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B의 개수를 구해라. 자,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조건. 자, A 교집합 B가 몇 개 있다? 3개 있다라고 했잖아.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문제는 여기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 교집합이 3개 있다고 했잖아. 한번 이해해볼까? 그 말은 뭐야? 여기 5개 중에서 몇 개가 겹쳐요? 예를 들어 이렇게 3개가 겹치지. 근데 얘는 여러분들 하나 놓치지 말은 게 뭐냐면 얘네 둘은 그럼 들어있게 없게. 얘네 둘은 B에 없다는 말도 꺼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아마 이거 푼치고 틀린 이유는요. 그러면 여기 3개 있으니까 뭐 여기서 뭐 3개 뽑아야지. 그렇게 풀면 틀려 이 문제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요. 여기 보시면 어쨌든 이제 3개가 있단 말은 요 5개 중에서 3개가 겹친단 말은 2개는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제가 배운 것 중에 제한 조건 문제입니다. 이 5개 중에서 3개는 꼭 들어와야 되고요. 2개는 꼭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자, 이제 나에서 보시면 B는 여기서 뽑겠다. 자, 이런 문제니까 한번 지금부터 잘 피해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요, 한번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3, 4, 5 쓴 김에, 자, 얘네들은 겹치고, 자, 여기 2개는 안 겹치게 한번 세보겠습니다. 몇 가지일까요, 여러분들? 자, 요것만 보자면 3, 4, 5는 꼭 들어와야 되지. 지난번 시험 보겠죠. 빼기 3이죠. 근데 1, 2는 들어오면 안 되지. 이것도 뭐 해줘야 돼? 빼기인데 이렇게만 끝내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지금 요 3, 4, 5는 내가 정한 거잖아. 그럼 실제로 이런 게 몇 가지가 여러분 있는 줄 아세요? 요 5개 중에서 3개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곱해주면 정답이에요. 이렇게. 자, 이 문제를 좀 이해해 볼게요. 다시 이 문제는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고 한 가지 예시일 뿐이야. 즉 이렇게만 끝내면요. 딱 한 가지 경우만 구한 거예요. 3, 4, 5가 들어오고 1, 2가 안 들어오고. 근데 실제 이 문제는요. 저 5개 중에서 뭐 뭔지 몰라 3개가 겹쳐야 되거든요. 그걸 먼저 뽑아주고 어쩌면 먼저 뽑아줘야 돼요. 5개 누가 먼저 겹칠 건지.
뽑아준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어차피 여기 부분은 지난번 시험 범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 이렇게 세우는 걸 이렇게 자꾸 말로 해봐야 돼. 어차피 이 모든 것들은 자꾸 말로 해보시면서 전략을 좀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끝으로 810번 풀겠습니다. 자, 끝으로 810번 풀겠습니다. 이 문제 풀고 자, 일부 이용은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1교시 때 좀 도와드릴게요. 자, 아까 힌트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도가 나오면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야. 지금 너희는 뽑기만 하면 돼요. 조합 문제입니다.